청취해서 그 올라온 질의 내용을 그 사전 그 새 후보 캠프에 질문 사항들을 이미 사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그 답변 내용을 조합원 앞에 그 발표하는 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공통질의 사항은 많은 조합원들이 공통적으로 이게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질문하신 그 조합원의 글 그대로 읽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그 공통질의의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고용 안정, 복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승진 적자 해소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영역 수주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주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했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식전에 그 답변 순서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 추천을 했는데요. 이제 순서가 기호 3번 이상형 후보자, 두 번째가 기호 1번 허진영 후보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호 2번 이제 김난수 후보자 이렇게 추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 준비들 되셨으니까 바로 저기 추천된 순서에 의해서 그 첫 번째 그 기호 3번 이상형 후보자가 그 공통 질의사항에 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부위원장 후보 김병철입니다. 공통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감리 업무만 수행하던 사람에게는 수주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깊이 있는 답변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기획선거, 선관위 월권 행위 등의 문제로 자유토론방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서 거부할 계획이었으나 원만한 선고와 이 또한 조합원들이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되어 공통 질의에 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KCM의 당면 과제인 수주 활성화와 관련하여 3번 후보로서 다음과 같이 추진함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본사의 체질 개선입니다. 회사의 목표와 전략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획조정 업무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KCM의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 4월 23일에 시행되는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지금까지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 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 단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포괄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맞게 수주 전략을 수립하여 수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성과와 능력 위주의 인사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주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입니다. 첫 번째, 신임 사장 선임 시 토목과 건축에 대한 최대한의 수주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등으로부터 낙하산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주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가장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모회사인 도로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조금씩 지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조 임기를 3년으로 맞춘 이유도 사장 선임에 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직원의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직급별 정년차별 철폐도 이때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토목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회사에 불리한 법적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발주처의 주관적 평가 점수가 너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도 영역 등 대규모 영역 수주가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수주 실적 저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재량 부분을 늘린 것은 부정부패가 심화되어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민간 감리 회사도 비용 증가로 인하여 불만이 많은 상태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관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건축 부분은 PQ 인력이 없어 수주가 줄어드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PQ 인력 관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특히 낙찰을 해놓고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PQ 인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수주 부서장에 대한 실적 평가입니다. 열심히는 하겠지만 실적이 저조하면 바꿔줘야 합니다. 본인도 무척 괴로울 것입니다. 가급적 인적 네트워크 등 수주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주 포상금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주 포상금을 받은 직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현장에서 6억을 증액을 추진한 현장에 단돈 30만원 지원도 차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주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외출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주 부서뿐만 아니라 KCM 전 직원이 수주 요원화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 수주 포상금을 지급하여 그 실적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수주 관련 제도와 주변 환경, KCM의 역량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전술이 아닌 수주 극대화에 대한 상시적 연구와 전략 및 전술에 대한 방안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기획 조정 업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 지휘관의 역량 강화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를 통하여 부실번정과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의 과오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간접적이지만 결국 수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우수 직원이나 수주에 대한 공로가 큰 직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등의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설계 능력 확보와 해외 수주에 대한 적극적 공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설계 능력만 확보된다면 수주 활성화에 상당한 부분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로 도약하는 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해외 건설 정책 지원 센터 출범 예정 등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CM도 중장기적인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수주 및 수주 역량 확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회사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원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주 관련 부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다소 부직한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거 이후 경영진과 더불어 KCM의 수주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실행 방안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호 3